자,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 이번 시간 끝나면 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늘 해설했던 문제들이 있죠. 그거 말고 이거는 해설을 두 번 따볼 테니까 이번 문제와 관계없는 것만 좀 발췌해서 또 해설과 보완해 나갈 거예요. 원래 회계 원리 고득점은 잘 안 되지만 이번 주 한 해설과 다음 주에 이제 이번 주 좀 남은 해설을 다음 주에 연결하고 그럼 또 다음 주에 또 문제를 풀 거예요. 문제를 다시 그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그 새로운 문제는 가급적이면 이번과 중복되지 않는 거 그걸 위주로 해서 또 한번 시험 좀 보고 그래서 이번과 다음 주에 한 거 그 토탈만 해서 집에서 쉽게 얘기해서 한 10번씩만 풀어보면 해설 듣고 합격하는데 지장 없어요. 회계를 다 하라는 건 아니고 그 안에서 획기적으로 정해준 것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 말입니다. 한번 도전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되겠지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0번입니다. 한국은 개안이 발행한 사채를 산 겁니다. 발행자가 아니라 산 거예요, 산 거. 사채를 취득을 하고. 그럼 사채를 취득했다면 세 가지가 있네. 첫째, PL로 갈까? 그 다음에 OCI로 할까? 그 다음에 뭐요? AC 갈까? 끝까지 갈까? 원가 가지고. 이거지. 그럼 이것을 갖다가 이제 바로 사채니까 사채를 OCI로 가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그래서 안 복잡해진다 그랬어요. 복잡해짐으로 잘 안 나와요, 이게. 사채가 나오면 무조건 AC로 나와요, AC. 그럼 AC 자산의 근본적인 특징이 뭐냐? 그 AC 금융자산. AC는 현재 가치로 평가해서 삼각된 이자와 액면 이자 받아가면서 쭉 이자 놀이 하겠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중도 상환이 아니라 끝까지 가본다. 그럼 원금과 이자 목적이니까 AC는 주식은 안 돼요. 주식은 기간이 없기 때문에 AC로 할 수가 없어요.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삼각 후 원가를. 주식 얘기예요, 주식 얘기. 뭐냐, 여기 주식은 안 되고 사채 얘기예요, 사채.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먼저 설명. AC 끝까지 가자. 너 뽕을 빼자. 끝까지 가자. 삼각 후 원가다. 근데 삼각 후 원가는 아까 했던 OCI 사채랑은 똑같은데 OCI 사채는 중간중간 평가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얘는 평가 없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주식은 적용 대상이 아니야. 사채만 적용돼, 사채. 그럼 취득 가액은 처음에 샀을 때 공정가치다. 공정가치는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것이다, 할인. 그럼 배웠잖아요. 3년 후에 액면이 100만 원짜리인데 지금 현재 내가 산다. 근데 시장 이자율은 10%인데 액면 이자가 8%밖에 안 받는다면 2%에 해당된 만큼은 나는 뭐예요? 할인해서 사야지. 깎아서. 시장 이자율이 높은데. 할인된 만큼이 시장 이자율과 액면 이자율 차이 갭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그럼 이것을 갖다가 한번 한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느냐? 질문 한번 보시고요. 첫째, 공정가치라는 것은 이거죠. 1번 A 모델은 액면이 100만 원짜리인데 시장 이자가 10%고 요 주식에 아주 사채에 대해서 주는 이자가 8%밖에 안 된다면 누가 이 사채를 사겠냐고. 그래서 할인을 했다. 9만 95만 원으로. 그러면 여기서 할인 발행 차금이 5만 원 나온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이 사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잘 보세요. 이제 여기서 사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100만 원의 액면이자 8% 8만 원도 받고 만기에 95만 원짜리가 뭐가 되느냐? 100만 원으로 원상 회복되기 때문에
5만 원의 차금 이자도 같이 받고, 그럼 전체 이자는 3년분에 대한 액면 이자와 그 다음에 차금 상각된 거 얼마? 5만 원. 합치면 전체 받을 수익이지. 나요. 여기까지는 감 잡으셨어요? 감 잡았죠? 그 다음에 반대가 있어요. 시장 이자율은 10%인데 액면 이자가 12%씩 주겠다 그러면 이자를 많이 주는 거 아니야. 이건 막 불이 나게 팔리겠지. 그러면 할증 발행한다고. 그럼 100만 원짜리를 두 번째 모델 105만 원에 할증 발행했다면 나는 이 100만 원에 12% 이자 받는 건 좋은데 105만 원 주고 샀기 때문에 할증 차금 5만 원만큼은 내가 뭐요? 방법에 따라 부담을 해야 된다고. 이게. 그럼 이 사람은 12% 3년 이자와 3년짜리라면 그다음에 마이너스 얼마? 5만 원의 할증만큼 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 차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시장이자로 현재 할인한 가치다. 그 다음에 거래 원가는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보유 과정 이익은 유효 이자율 적용해서 이자 수익을 맞춰라. 그 다음에 결산 때는 이게 중요해요. 절대 결산 때. 결산 때는 상각 후 원가로만 측정하는 것이지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이건 공정가치 평가하지 않는 것이라고. 평가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상각 후 원가 그대로 지켜라. 그 다음에 액면 취득했다면 액면과 현금이자가 같으니까 뭐 상관이 없고, 문제는 이거. 할인 취득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할인 취득했을 때는 바로 뭐냐? 총 이자 수익이 어떻게 되느냐? 할인 취득했을 때는 현금 이자 받지요. 그 다음에 할인 발행 차금에서 깎아 나간 거 사채 내 증권의 가치 올라가서 추가로 받지요. 그래서 바로 뭐냐? 현찰 이자와 추가 이자 합쳐서 받게 되고. 그럼 총 이자는 상환기간 3년짜리라면 3년짜리 총 이자 합계와 그 다음에 할인 발행 차금 총액이 합쳐지면 이것이 총 이자가 되는 거지. 그럼 할증 발행 거꾸로 뒤집히잖아. 반대잖아. 왜? 현금 이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액면 현금 이자에서 그동안에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을, 바로 상각 이자를 빼서 유효 이자를 적용하는 거고. 그럼 이것을 토탈로 계산한다 보면 총 이자는 상환 기간의 무슨 이자와 액면 이자 합계해서 할증 발행 차금은 뭐 그만큼 내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미리 땡겨받으면 이기니까 그만큼 까주니까 그만큼 바로 줄어들겠지. 이 현상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 문제의 특징은 이걸 물어본 거예요. 할증 발행했는데 네가 이 사채를 A씨 갖고 있을 때 3년이라면 3년짜리 총 이자는 얼마나 받겠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총 이자. 그 문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보자 이거지. 20번. 자, 가보자. 20번. 이것을 해결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중급 난이도 올라간 거예요. 중상급으로. 하지만 이해를 했으면 이제 풀이하는 접근을 해야지. 그 이해하는 데까지는 기초 과정이고, 접근해서 풀어서 답을 만드는 것은 이제 중급 고급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A씨 자산에 투자하면 사채다. 원금과 이자 받는다. 그 대신에 평가는 하지 않는다. 따로 평가는 안 한다. 그냥 있는 장부 원가 그대로 적겠다. 그럼 보시겠습니다. 자, 20년, 20번에 발행한 사채 액면 금액이 바로 뭐냐? 100만 원인데 표시 이자는 10% 주겠대, 연. 그러면 1년 이자가 100만 원에 10% 하니까, 100만 원에 10% 하니까 1년 이자가 1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1년 이자가. 1년 이자가 10% 나온다. 3년이다, 만기가. 매년 말에 주겠다. 근데 공정가치로 취득했다. 그럼 공정가치는 얼마냐? 그쪽에서 발행 가격을 내가 받아와야지. 상대방의 발행 가격이 나의 공정가치지. 내가 알아서 얼마, 이건 아니라는 거지. 이건 아니다. 그리고 상각 후 금융자산을 측정하였다. 취득 당시 유효이자는 연 8%래. 그럼 시장 금리는 8%인데 10% 이자를 주겠다고 했으니 벌떼같이 덤벼 안 덤벼? 오겠지. 이율이 2%면 얼마나 큰 차이인데. 그럼 동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때 끝까지 갖고 있다면 보유할 기간에 인식할 전체 이자 수익을 물어봤어요. 올해 걸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전체 이자 수익. 발행일과 취득일은 동일하며 단수 차이가 있을 경우 근사치를 적용하라. 그럼 먼저 이 회사가 상대방 회사의 발행 가격부터 해봐야지.
발행 가격. 초점은 그거에 발행 가격. 발행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자 보세요. 자, 여기서 발행 가격을 보니까 액면은 얼마짜리고? 100만 원이고. 바로 발행 가격을 구한다면 100만 원짜리가 얼마에 발행할 것인가 발행 가격을 알아보자 이거지. 그럼 발행 가격은 바로 액면에 대한 현재 가치와 그 다음에 이자에 대한 복리 연금에 대한 현재 가치를 평가를 해줘야지. 그러면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계산상 편의상. 계산해보면 제일 먼저 얼마에 내가 할증 받아야 되느냐. 시장 이자율이 높아졌으니까. 그럼 첫째, 액면가 100만 원짜리다. 100만 원짜리에서 100만 원에 3년 후에 100만 원이 지금의 현재 가치가 얼마인가를 알아봐야 되니까. 거슬러 올라올 때는 계산이 복잡하니까 거기에 보시면 바로 현재 가치표가 있을 거예요. 다시 무슨 가치표? 현재 가치표. 적용되는 현재 가치표. 여기 있잖아요. 현재 가치. 현재 가치 8%가 유효니까 8%짜리를 보시면 되겠지. 가치표는 이제 참고하시고.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현재 가치표 0.7938하고 7938 그다음에 액면 이자는 10만 원씩 받으니까 세 번 30만 원 받을 거니까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씩. 왜? 액면 이자가 10%니까. 그건 세 번씩 받을 거니까 요 10만 원에 이 10만 원씩 요렇게 나눠 받았을 때 바로 뭐냐? 한마디로 그 3년 동안 받았을 때 10만 원에 대한 현재 가치를 3년분으로 환산하면 거기에 바로 연금 현가표가 있을 거예요. 다 같이 연금 현가표는 몇 프로짜리 본다? 8%가 시장 이자율이니까 25777에 부금액 더하면 얼마짜리냐? 이건 사채는 내가 시장 이자율은 8%고 나는 이거 뭐냐? 8% 시장 이자율은 8%인데 10% 준다 그랬으니 요 2%의 만큼은 추가 부담을 하고 사야지. 그러면 이제 계산합니다. 3년간 이자 받을 것은 10만 원짜리 3번 받고 진짜 현금이잖아. 그리고 이 받은 것 중에서 내가 할증해서 산 거니까 나중에 원금은 100만 원밖에 안 갚는다고 했죠. 그럼 5만 1,100, 이 510원은 5만 1,510원은 내가 부담할 선수 이자니까 내가 부담할 것으로서 잡아 빼줘야 나의 순수한 이익이 남는 거예요. 그럼 30만 원보다는 줄겠지. 유효이자로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바로 3년간의 현금이자 10%에서 30만 원과 그다음에 할증 차금이 105만 1,500에서 100만 원 빼면 5만 1,510원이 나오고 그럼 이자 총액은 30만 원 받은 중에서 할인이라면 더하겠지만 할증이므로 이것은 오히려 부담이 되니까 5만 1,510원을 빼줘야 되겠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빼주면 금액이 248490. 다시 한번 무슨 490요? 24840으로 간다. 이제 평가를 보면 아셨죠? 3년분 이자다, 1년분 이자다. 1년분이 아니라 뭐예요? 3년 토탈 이자를 물어봤잖아요. 토탈 이자를 물어본 것이다. 토탈 이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제. 할증 발행했을 때 토탈 이자 구할 때 전체 총 이자는 상환 기간의 액면 이자. 그럼 아까 우리가 액면 이자는 10만 원씩 3번 받으니까 30만 원 나왔었고 그다음에 할인 발행 차금 5만 1천 얼마 빼주니까 결국은 남은 금액이 248890이 전체 내가 3년간 토탈해서 받을 이자예요. 그럼 이 받을 이자를 나누기 3에서 하는 건 정액법 이자고 아니다. 초기에는 적고 조금씩 변화를 주장한 게 유효이자율법으로 하는 거고 우리는 전부 다 유효이자율법이 원칙이니까 답은 3번에 나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21번 문제는
바로 은행계정 조정표 얘기예요. 은행계정 조정표. 이 은행계정 조정표는 보통 한 10년 만에 한 번 주기로 나오는데 다음 주에 나올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기본서 119페이지 내용이지. 어느 날 갑자기 잘 들으세요. 먼저 들어야 돼요. 설명을. 12월 31일 현재 회사 측에 있는 잔액과 은행의 내 당좌이금 출납부상에 잔액이 틀리더라. 그럼 서로 간의 원인을 찾아서 정확한 금액으로 조정해 나가는 거 은행계정 조정표라고 그래요. 그럼 이 은행계정 조정표는 꼭 결산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수시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지. 그럼 무엇이 금액이 틀릴까? 틀리는 원인을 파악해야죠, 원인을. 그럼 원인을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봐야 되겠지. 첫째, 다음에 해당된 것들은 회사 측에서 조정하십시오. 첫째, 회사 측에서 조정할 사항. 첫째, 은행에서는 입금이 됐는데 나는 모르고 있다. 회사 측에 플러스. 그 다음에 바로 어음에서 상대방 어떤 회사, 당좌임에서 찾아가라고 어음을 줬는데, 발행해 줬는데 그쪽에 찾아갔다. 근데 내가 몰랐다. 출금 통지. 출금됐는 게 몰랐다. 그러면 회사에서 뭐 잘못한 거 아니냐. 회사 측에 조정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장부 오류나 잘못 기록했을 때 역시 뭐예요? 회사에다가 과소계상했으면 더 올리면 되고, 과대계상했으면 빼면 되는 것이고. 그럼 회사는 회사 측의 잘못 회사대로 하라. 이 말. 그 다음에 또 뭐냐. 회사에서는 잘 봐요. 수표를 발행했는데 요 날짜 이미 12월 31일자로 발행을 해놨는데 요것이 요 날 찾아가야 되는데 회사 측이 이미 뺐다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찾아간 사람이 아직 호주머니 놓고 막 돌아다녀 버리면 회사 측에서는 빠졌는데 은행 측에서는 안 나간 거야. 그럼 이것은 은행 측에서 잡아야지 내가 다시 원상 회복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주고 그 예입을 미기입했을 때는 은행 측에서 더해주면 되겠지. 이게 차일 입금이죠, 특히. 12월 말일 날 오후 6시 입금을 했는데 받아줍니다. 오후 6시 입금해도. 요즘 온라인 하게 되면 들어가 안 들어가 돈이. 근데 은행 측에서는 마감 이후에 되면 그 다음 날짜로 입금해 준다고. 예금 처리가. 그러다 보면 이런 차일 기부로 문제가 있을 때는 이 날짜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은행 측에다 플러스 시키면 되고, 은행이 잘못했을 때는 은행 측에서 오류를 점검을 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조정 후 금액을 물어보느냐, 아니면 조정 전 걸 물어보느냐는 문제 성격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을 풀 때는 이제 조정 후 올바른 당좌예금 잔액이 20만 원일 때, 그럼 이미 답이 나와 있어. 조정 후가 이미 답은 나와 있어. 20만 원이다. 그러면 근데 여기서 물어본 말은 조정 전 장부 금액이 얼마냐. 거꾸로 역추적해달라. 역추적. 역추적해달라. 추적해볼까나? 제일 첫 번째, 이렇게 선을 딱 그어요. 이렇게 찌 그어놓고 회사 측 잔액 조정되는 잘 모르겠다. 은행 측 잔액은 18만 5천 원 나와 있다. 그럼 어디서 등락할 것인가? 이걸 찾아서. 어차피 조정 후 금액은 20만 원 맞아야 된다 이거지. 20만 원 맞아줘야 돼.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어느 쪽에서 뺄 것인지 한번 여러분은 그 답을 그냥 갖다 놓고 나서 T자를 그려놓고 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를 하세요. 일단 14만 5천 원, 18만 5천 원 돼 있는 상태에서. 자료를 보겠습니다. 첫째, 한국은 입금했으나 은행 측에서 미기록했다. 은행 측에서 기록하지 않았다. 그럼 4만 원은 당연히 은행 쪽에다 플러스 시켜야 되겠지. 그 다음에 한국 회사에서 처리하는 은행 수수료가 나갔는데 그쪽에 자동 차감됐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 그럼 당연히 회사에서 마이너스 만 원 시켜야 되겠지.
그 다음에 거래처가 입금한 금액인데, 거래처는 이미 입금했는데 은행에서 안 찾아간 거야. 그럼 나는 이미 빠졌어, 안 빠졌어? 빠졌는데 은행에서 안 빠진 거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인출되지 않는 거. 은행 측 뭐야? 여기 세 번을 먼저 해. 3번을 먼저 해야 되겠구나. 거래처에서 입금한 금액 중에 은행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금액, 은행에서는 바로 입금 받아놨는데 회사에서는 아직 처리를 못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회사 측에서 플러스 해야지. 회사에서 더해줘야지. 발행수표가 인출되지 않았으니까 이미 회사는 나갔고 은행에서는 안 빠져나간 거죠. 그것이 내 돈 되는 게 아니니까 은행 측에서 마이너스 해줘야지.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 은행에 이입한 5만 원짜리 수표를 회사 장부에 5천 원 이렇게, 아이고 이거 5천 원만 기록했대. 그럼 얼마가 덜 기록하는 거예요? 4만 5천 원이 덜 기록됐어. 누가? 회사 측에 잘못했어. 그럼 회사에다가 4만 5천 원 더 잡아주면 되지. 상황 내용을 보고 판단해서 어느 쪽에 등락이 있는가 판단해 주면 답은 나와요. 그럼 회사 측의 잔액은, 자 보세요. 이제 여기 보세요. 은행 측에서는 18만 5천에다가 방금 했던 것처럼 4만 원 더하고 4만 원 더하고 2만 5천 원 빼면 20만 원이 나와야 된다. 요 금액은 20이 되려면 장부 오기가 4만 5천 원 플러스 잡았고 입금된 거 3만 원 잡고 수수료 만 원 나간 거 뺐다면 요 20만 원은 여기 X 금액에서 빼고 더하고 바로 나온 거니까 이제 역으로 올라가니까 플러스는 뭐로 고치면 돼? 마이너스로 하면 되지. 20에서 빼기 4만 5천 빼기 3만, 이건 오히려 보태기 만 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이해하셨으면 잘하셨어요. 그럼 결과로 조정 전 회사 측 잔액은 결국은 얼마가 나와야 된다? 13만 5천 원이 나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13만 5천 원짜리 2번에 해당이 됩니다. 우지는 항상 문제를 풀 때, 야, 할만하다, 이제. 해설을 듣고 나니까 정말 이제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답은 잘 안 나오더라도, 아, 방법이 이거였구나, 방법이 이제. 길을 찾아야 돼, 길을. 찾지 못한 길은 언제나 암흑입니다. 아, 또 그걸 걱정하십니까? 버릴 거 걱정하지 말고, 나온 것은 충실해야지, 프로는. 안 나왔으니까 이제 10년 만에 한 번 정도 나오면 올해 안 나오겠지. 그런데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툭 던져. 그 어쩌라고. 그래놓고 이제 안 배웠는데 안 나올 거에서 버렸는데 버리면 안 되지. 그럼 제일 먼저 이제 이 문제는 22번 문제는 어음에 대한 할인 문제입니다. 할인. 어음은 만기 전에 깡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회사가 자금이 필요할 때, 긴급자금 필요할 때 만기 정해진 어음을 그 전에 미리 은행을 통해서 할인을 하는 제도. 이 할인을 했을 때 할인료와 뺀 나머지 실수금이 어떻게 되느냐를 판단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음 중에서도 그냥 액면 어음이 있지만, 두 번째는 액면 어음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이자 조건부 어음이 있다면, 이자 조건부. 물론 여기서는 금융 요소를 감안하지 않는 장기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단기음이에요. 단기음을 막 현재 가치를 평가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감안해야 될 게, 그러면 금융 이자 조건부 음이라면 내가 소유한 기간이 얼마인가, 그럼 얼마 이자를 가져야 되고, 할인을 했을 때 은행 쪽에서는 할인 기간이 며칠인가 한번 그 기간도 따져봐야 돼요. 그 다음에 바로 그 내용에 따라서. 근데 문제를 보니까 할인료를 제외하고 수취한 현금은 얼마냐 물어본 거예요. 한 어음 할인은 제거 조건을 충족하며,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제거 조건을 충족했다는 것은 제가 강의하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음도 진성어음이 있고 악성어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믿을 만한 어음 들어본 적 있죠? 그거예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럼 제거 조건이 충분하다면 판단해 볼 때 이것은 무슨 전자회사 거니까 이건 부도날 일이 있다 없다?
없고 충분히 깡해서 현금화 시켜도 회사의 부담은 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이 하나의 진성음, 제거 조건을 충족했다는 겁니다. 그럼 직접 현금 수취하자 이거지. 뭐 차입금 이렇게 적지 않겠다. 그럼 첫째, 만기에 받을 금액부터 먼저 계산해야 돼. 첫째가 무이자 어음은 어음 액면 금액이 바로 만기에 받을 금액이고, 무이자 어음은. 그럼 이자부 어음은 액면 금액에다가 만기일까지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 만기에 받을 금액이. 그럼 만기에 수취할 금액을 얼마냐? 할인을 했을 때. 바로 만기 수취 금액 곱하기 할인율 하게 되면 할인 기간 곱해주면 할인료가 나오고, 실수령액은 그 만기에 수취할 금액에서 할인료를 빼주면 되겠고, 빼주면. 그 다음에 이런 금융자산 처분 손실은 할인 시점의 장부가액에서 현금 수령액만큼, 그럼 장부가격은 바로 뭐냐? 40만 5천 원짜리인데 현금 수령액 실수령액이 40만 원 받았다 그러면 5천 원 무슨 다 손실 나오는 거예요. 금융자산 처분 손실. 그럼 지금부터 내용을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한국은 매출처로부터 액면 얼마짜리? 10만 원짜리다. 발행일이 7월 1일이다. 7월 1일 밑줄 그세요. 올해 중에서 7월 1일이 발행했다. 7월 1일. 그 다음에 만기가 12월 31일이다. 12월 31일. 표시 이자율이 9% 주겠대. 9% 주겠대. 그럼 9% 이자가 됐다면 이건 도대체 얼마짜리 어음이냐 이거예요. 얼마짜리. 근데 9% 이자가 된다면 1년치 다 받아야 돼? 아니면 9% 이자는 바로 여기 6개월만 해당되는 이자예요. 당연히 6개월이 지난 건 나에 관계없으니까. 그럼 만기에 받을 금액은 10만 원의 액면에다가 9%짜리 바로 7월 1일 날 샀으니까 절반, 9%의 절반. 그럼 금액이 바로 1년이라면 9천 원인데 1년치가 아니라 반년치 이자를 계산해야 되니까 반 딱 자르면 얼마? 4,500원. 그럼 나는 이 바로 금액이 10만 4,500원이 만기에 받을 이자예요. 만기에 받을 어음이에요. 10만 4,500원이. 이자예요. 그러면 만기 수취액은 10만 4,500원이다. 그런데 이제 할인 날짜를 잘 봐요. 한국은행에 할인료를 제외하고 실수금을 받았는데 할인이 언제느냐? 8월 1일에 은행한테 넘긴 거예요. 8월 1일에. 그럼 나는 7월 달, 그 다음 몇 달? 8월 달. 한 달은 나의 소유고. 그 다음에 석 달은 은행 소유 기간이지. 은행. 할인이 이쪽이니까. 그럼 나는 이 어음에 대해서 한 달은 이익을 받지만 나머지 두 달분은 내 이자가 아니니까 감안할 것은 안 된다. 그럼 이 두 달 기간은 은행에서 은행 할인율, 은행 이자를 적용하겠지. 할인에 들어갔으니까. 여기 보시고 10만 4,500원. 이 금액이 만기에 받을 금액이다. 그러면 할인료는 얼마가 되느냐? 할인료. 아, 잠깐만요. 아까 우리가 여기서 은행이 가질 기간 계산을 좀 잘못한 것 같네? 8월 1일 날 은행에 할인했으니까 남은 기간이 몇 달 남았어요? 9월, 10월, 11월, 15개월이네. 3개월이 아니라 내가 3개월 얘기한 것 같아. 1년이 10달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5개월분 이자는 그쪽에서 은행에서 다 챙겨가겠지. 그럼 이제 할인료를 계산하자. 할인료는 이제 5달분 할인료가 은행에서 요구한 것은 12%다, 12%. 은행에서 요구한 건 12%고,
그래서 12%가 은행에서는 5달 할인료를 내가 부담을 해야 되겠지. 은행에 요구하는 수수료를 적용해 줘야 되니까. 그럼 12분의 5달 하니까 5,225원이 할인료가 나와요. 그럼 나는 이제 할인을 하면서 104,500원짜리 중에서 할인료가 5,225원이니까 나머지가 99,275원이 내가 실제로 수령할 금액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실수금을 물어봤다. 다시 무슨 금을요? 실수. 실제 수령할 금액을 물어봤다. 99,275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쏟아진다? 몇 번이? 2번. 99,275원. 그다음 금융부채입니다. 자, 머릿속에 연상하세요. 아, 부채 갚을 것이구나. 뭘로 갚을래? 당초 약정이, 거래 계약이 현금으로, 미래의 현금으로 주고받을 약정이라면 그걸 우리는 금융계약에 한 자금 융통계약에 한 바로 뭐냐 한마디로 금융자산, 금융부채라 그래요. 하지만 용역을 전제로 한다든가 법률 규정에 따라 상호 협상이 되지 않는 협정이나 계약,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이 아니라 법률상의 계약으로 지급하는 것들은, 의무가 있는 것들은, 현금 지급해야 되는 것들, 이건 금융자산이 아닙니다. 그건 금융부채도 아닌 것이에요. 그럼 잘 봐요. 당사자 간에 산 사람, 판 사람 간의 금융계약이다. 그럼 돈을 주고받기로 한 약정이지. 그럼 금전이 회수되거나 지출할 수 있는 걸 금융재산이라, 금융재산. 그렇지 않은 것을 비금융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과목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주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금융자산은,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당연히 금융자산이에요. 돈과 현금성 자산들. 그다음 매출채권, 외상대금 말이에요. 외상대금은 바로 외상으로 줄 때 나중에 뭘 받기로 한 당사자 간의 계약이에요? 돈 받기로 했잖아요. 외상은 돈 받기로 한 계약이잖아요. 금융자산. 그다음에 대여금도 돈 받기로 한 계약이고, 미수금도, 미수수익도 다 현금 받기로 한 약정자산. 그다음에 지분 상품, 증권 같은 거 갖고 있는 거. 채무 상품은 사채 등을 소유한다. 사채. 이게 다 금융과의 계약이 된 거야. 금융약정. 금융. 그런데 문제는 비금융은 뭐냐? 이 비금융은 금융계약, 거래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유형자산, 뭐 건물 같은 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물품 재고지, 나중에 판매 목적이지, 이게 금융거래로 약속된 계약이 아니라고. 생물자산, 바로 뭐냐 한마디로 농산물 업종 같은 거 생물자산. 그다음에 이거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연 법인세. 교수님 또는 선생님, 법인세는 현금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법인세는 국가에다 바치는 돈인데 국가와 나와 거래 계약이 된 거예요? 법인세는 국가에다 납부하는 건데 세무서와 나와의 계약 관계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법률 규정에 의한 현금 지급 의무이지 계약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은 바로 비금융부채라고 해요. 비금융자산. 그다음에 선급비용이나 선급금이나 선급비용. 이 선급금은 물건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이고 선급비용은 비용 대신에 미리 땡겨주는 거니까. 용역의 제공이다. 물건 제공 목적이지. 그다음에 금융부채를 여기서는 물어봤으니까 부채는 매입 채무, 미지급금, 차입금, 미지급 비용, 그다음에 사채 이런 것이 다 금융부채. 금융을 지급하기로 해요. 금융의 약정. 그다음에 비금융 항목, 이연 법인세 부채. 근데 얘와 얘는요
같이 동승할 수 없어요. 부채가 나오든가 그 다음 뭐예요? 자산이 나오든가. 세법상 더 내야 된다 그러면 부채. 세법상 보니까 덜 내도 되겠어. 자산. 이연은 끝까지 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미지급 법인세 이런 부채들, 충당 부채들 전부 다 이것은 금전을 전제 조건한 계약관계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에 따라서 문제를 23번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부채에 해당하는 거 모두 골라보래. 금융 부채에 해당하는 거. 금융 부채다. 차입금, 금전으로 갚기로 한 계약관계. 예스. 예스. 선수금, 선수금은 상품 대금을 미리 받은 건데 나중에 물건 제공할 의무지 법적 의무 자체가 금전 지급 의무가 아니고, 이 제품 뭐 보증 충당 이런 것들은 충당성 부채 이런 것은 금융 조건을 조건하는 거 아니에요. 미지급 법인세든 뭐든 간에 얘는 또 역시 법률상의 관계이지 우리 바로 회계상의 당사자의 계약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지급은 당연히 이것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금융 조건을, 금융 자산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관계가 되겠지. 그러면 정답을 체크한다면 차입금 지급음 쪽에 나와야 되니까. 기업과 그 다음 뭐에? 미음의 집합이다. 그럼 정답 몇 번이다? 2번 해당이 되겠지. 금융자산, 금융부채도 이런 과목을 분류하는 것도 시험에 좀 출제가 되고 있구나는 사실을 인지해야 돼. 그러니까 24번 문제는 이제 사채를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하였다 이런 문제 나오는데 이 부분서부터는 24번부터는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그 동생한테 보내놨으니까 우리 저 메일 받아다가 해설집 먼저 받으시고 다음 주에는 좀 편한 방법을 푸세요. 미리 읽어보시고. 그래서 오늘 했던 거 다시 한번 풀으시고 안 푸는 것도 다시 한번 풀고 오시면 그 내일 다음 주 시험 다음 주가 확실하게 눈이 더 확 떠집니다. 이거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해설을 들음으로써 한 발짝 벌써 이제 한 계단 올라간 거예요. 안 들으시면 한 계단 그냥 밑에서 계속 헤매고 있는 것이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